220페이지 수열의 귀납적 정의. 단어가 좀 어려운데 수열을 정의할 때 이 수열은 이렇습니다 라고 나타낼 때 귀납적 정의라는 게 있답니다. 그게 뭔지를 배우는 건데 수열을 나타낼 때 1번 첫 장을 보여주고 2번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를 표현을 해서 이 수열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나타내주는 이런 방식을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 부릅니다. 다시. 보통 우리가 수를 표현할 때, 수열을 표현할 때, 첫 장을 줘요. 그리고 공차가 4입니다. 그러면 6, 10, 14, 이렇게 수열을 나타낼 수 있죠. 그러니까 보통 수를 직접 주고, 이 수열이 뭡니까? 라고 정의하는 것들은 우리 앞쪽에서 배웠던 패턴들이고, 지금은 수를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첫째 항만 줘요. 딸랑. 그 다음에 첫째 항과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를 직접 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만 줘요. 첫째 항이 그 다음에 an 플러스 2랑 an 무슨 뜻이죠? 그러면 an 플러스 2 다음 항 an이 바로 전에 있는 항. 그럼 바로 전에 있는 항에 4를 더하게 되면 바로 다음에 있는 항이 나타난다. 이건 등차수열이잖아요. 이거 등차수열 할 때 이런 규칙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이 2고 공차가 4인 등차수열이니까 이 수열이 이렇게 가겠구나라는 거를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저런 표현법, 이런 표현법들을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보신 것 같이 이런 식의 수열에 지금 약간 임준혁 씨한테 연락이 왔나 확인해 봤더니 굉장히 뻔뻔하게 10분 정도 늦을 것 같습니다라고 문자가 왔어요. 굉장히 뻔뻔한데 그래서 그 확인을 하느라고 약간 수업의 맥락이 좀 늦춰졌는데 자, 여기 밑에 얘가 나와 있죠? 한번 쭉 읽어볼게요,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n에 1, 2, 3을 집어넣어서 모든 항을 구할 수 있으면 이와 같이 처음 몇 개 항과 원래 1항만 주는 거긴 한데 상황에 따라는 1항, 2항을 주고 3항부터 이렇게 규칙을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몇 개 항과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식,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식을 세 글자로 우리가 점화식이라고 부른다고 그러죠. 이 단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처음에 있는 몇 개 항과 그 다음에 점화식을 통해서 수열을 어떻게 배열되겠구나라고 추론하거나 생각하게 만드는 이런 표현법들을 우리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부른다. 여기 나와 있죠. 이런 거. 첫째 항을 주고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식 an 플러스 1과 an에 대한 관계는 an에 1을 더하면 다음 항이 된다. 이거 등차 수열이다. 뒤에 있는 t가 공차가 된다. 그러다 보니까 첫째 항은 2, 그럼 그 다음은 4를 더한가? 6, 그 다음은 또 4를 더한가? 2를 더한가? 첫째 항은 공차가 2니까 첫째 항 2, 그 다음은 4, 또 4에다 2를 더한가? 6, 또 2를 더한가? 8, 이런 식으로 배열되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의 수열의 방식을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관계식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두 개의 수열이 있죠.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 그런 등차나 등비 수열에 대한 점화식을 일단 이해를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는 지금 배우는 파트가 이건데 단어, 이건 이 뜻이 이 자체가 단어예요. 예를 하려면 처음에 필요한 게 첫째 항이나 혹은 첫째 항 또는 첫째 항과 둘째 항 이런 식으로 시작항들 몇 개 보여줘요. 한 개나 두 개를 보여주고 두 번째는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식, 점화식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나타내는 거를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부르다 보니까 첫째 항이라든지 처음에 시작하는 몇 개 항들은 문제 자체에 주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결국은 핵심은 이거라는 얘기죠. 점화식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 이웃하는 세 항 사이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수열 중에 등차 수열, 등비 수열에 대한 그 관계를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라 앞에서 배운 내용과 약간 다시 중복되는 게 없잖아 있어요.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인데 1번 많이 하던 거잖아요. AN항에다가 D 공차를 더하면 n 플러스 1이 된다. D라고 해서 무조건 공차는 아닌데 표현법상
앞쪽에 있는 항에 어떤 수를 더했더니, 일정한 수를 더했더니 그 다음 항이 만들어진다는 뜻은 당연히 저 D가 공차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항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항해서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D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않나요? AN은 AN 마이너스 1 플러스 D. 근데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근데 자꾸 책에는 AN 플러스 1이 자꾸 나오는데 굳이 이렇게 안 쓰고 저렇게 AN 플러스 1과 AN의 관계를 물어보는 이유는 여기 n에다가 1을 못 집어넣기 때문이에요. 이 식은 n에다 1 집어넣으면 1항과 영항의 관계잖아. 그러니까 수열에 영항은 없기 때문에 그죠? 이 표현이 틀린 건 아닌데 이렇게 되면 또 다시 n에 대한 정의를 또 따로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항의 번호가 영항이 안 나오도록 n 플러스 1, n항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n항, n 플러스 1항 혹은 n 플러스 2항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한다는 얘기죠. 2번은 뭐냐면 등차 중항에 대한 표현이었죠. n항이 있고 n 플러스 1항이 있고 n 플러스 2항이 있어요. 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룬다면 가운데 있는 항을 2배한 값은 양쪽 끝에 있는 두 개항이 합과 같다. 이거 등차 중항할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죠? 그러면 약간 뭐 이런 느낌이죠. 여기서 얘를 뺀 값도 공차고 등차수이라면 여기서 여기를 뺀 값도 공차니 이 뺀 값들은 서로 같군요 라는 걸 뜻하는 표현이기도 한데 이렇게 봐도 됩니다. 요 식 있죠. 등차중항 성립한 저 식에 2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1이 두 번 더 쓰면 된 거예요. 이렇게. 그 중에 하나를 1로 넘기고 나머지 an은 1로 넘겨요. 그럼 an 플러스 1이 하나 남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an. 오른쪽에 an 플러스 2가 있는데 넘어가면 an 플러스 2. 이렇게. 뭐 이렇게 봐도 됩니다. 이렇게 봐도 되고 이렇게 봐도 되고 이 등차 중항을 변형해서 뭐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런 느낌이 나오거나 혹은 이런 느낌의 수열의 어떤 이웃하는 상사의 관계식이 나오면 이거는 등차 중항이 성립하는 관계식이므로 이 수열 자체는 등차 수열이구나. 이거는 이웃하는 이거 딱 세 항만 그런 게 아니고 n으로 일반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모든 항이 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모든 수열이 등차로 만들어지는 수열이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으며 등비수열도 그렇죠. 앞에 있는 항에 일정한 숫자를 곱했을 때 다음 항이 만들어져요. 그럼 이 수열은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양변을 만약 AN으로 나눈다더라도 마찬가지죠. AN분의 AN 플러스 1은 항상 일정한 숫자가 나온다. 1항분의 2항, 2항분의 3항, 3항분의 4항 항상 일정한 숫자. 이 수열은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고 이거는 등비중항할 때 표현했었죠. 가운데 있는 항을 제곱하면 양쪽 끝에 있는 두 개 항의 곱과 같습니다. 이게 등비중항을 표현하는 방식이고 양변을 뭘로 나누면 이렇게 내려올 때 양변을 an 플러스 1 곱하기 an으로 나눠요. 그럼 여기는 an 플러스 1에 약분되고 분모에 an이 들어가고 분자는 an 플러스 1이 남고 여기는 an 플러스 1 an으로 나누면 an이 약분되고 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느낌상 세 개 숫자 중에 첫 번째 분의 가운데 거 한 거나 가운데 거 분의 끝에 거 한 거나 답이 똑같다. 모든 항이 다 그렇게 배열되어 있다는 뜻은 이 자체가 등비수열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나 혹은 이런 느낌 혹은 이렇게 보여도 어쨌든 이 수열은 등비수열이라는 거예요. 일단 들어가. 나중에 이게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아셨죠? 자,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는 수열 AN의 15항을 계산하시오. 이게 뭐라고 그랬냐면 첫 장을 보여주고 이웃하는 두 항 혹은 이웃하는 세 항 사이의 관계를 표현한 식. 표현해서 수열을 나타내는 방식을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이건 하나의 단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째 항과 두 번째 항, 그렇게 시작하는 몇 개 항과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수열을 새로 정의하는 방식을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부르는데 첫 번째 항은 1합니다. 그건 알겠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걸 보고 판단하는 거죠. 판단해봤더니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항상 3 항과 항 사이의 차이가 항상 3이라는 얘기는
이게 공차인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죠. 그럼 다음은 당연히 3이 덧셈 되니까 5가 될 테고 8이 될 테고 11이 될 테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자, 이 수열의 15번째 항이 무엇입니까를 구하는 문제죠. 그럼 배웠잖아요. A 플러스 14D 첫 번째 항 2 플러스 공차 3 14 곱하기 3 그럼 2 플러스 42 44 뭐 이렇게 된다는 뜻이고 이번 문제 첫째 항과 두 번째 항을 보여주고 이웃하는 세 항 사이의 관계를 나타냈죠. 근데 느낌상 가운데 있는 항을 위치상 보면 AN 플러스는 가운데 있는 항인데 가운데 있는 항을 두 배 했더니 양쪽 끝에 있는 두 개 항이 합과왔다. 이거 등차수열이라는 뜻이죠. 그럼 따라서 공차값을 첫 번째 항을 알고 있으니까 공차값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공차는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면 항상 일정한 차이인 공차가 나타난다. 그럼 15항을 계산해라. A 플러스 14D를 계산해라. A 1 플러스 14 곱하기 4 65 이렇게 아니죠? 이거 곱하면 56 1 더하면 57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는 수열 AN의 제25항을 계산하시오. 1항은 3,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은 2AN 봤더니 이게 어떤 느낌이죠? 봤더니 등비수열이네요. 네, 먼저 있는 항이 2배 하면 다음 항이 나타난다 라는 뜻이니까 항상 그렇다. 등비수열이죠. 그럼 제25항을 계산하시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첫 번째 항은 3이었고 공비가 항상 곱해져 있는 숫자 2. 25항 A 곱하기 R의 24제곱. 첫째 항 3. 공비 R의 24제곱. 이게 25항이 된다라는 표현이고. 2번 이것도 그런데요. 가운데 있는 항을 제곱했더니 양쪽 끝에 두 개 항이 곱같다. 등비수열이다. 그럼 공비 첫 번째 항을 알고 있고 공비가 알고 싶다. 공비는 첫째 항 분의 다음 항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A 25 A 곱하기 R의 24제곱 A 마이너스 2 곱하기 R의 24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첫째 항이 6이고 두 번째 항이 18 다음 식이 성립할 때 이 수열 AN에 이건 뭐 표현만 이렇게 되어 있지 결국은 1항부터 15항까지 합인 S15를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같은 표현이니까. 그럼 어떤 수열인지 알아야 일단 어떤 수열인지 정체를 알아야 문제를 풀 테니까 정체 파악을 하려는데 1항과 2항만 가지고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3항 정도가 있으면 혹시라도 유출하도 해보겠는데 1항, 2항만 가지고는 이게 뭐 등차인지 등비인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오른쪽에는 점화식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양쪽에 일단 2를 곱해봅시다. 그럼 2 곱하기 로그 AN 플러스 1 얘가 지금 진수죠. 여기서는 로그 AN이 진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로그 AN 플러스 2 근데 로그 앞에는 2는 이게 진수 1이 올라가서 AN 플러스 1이 제곱이 되는 거죠. 같은 로그에 덧셈하게 되면 진수를 곱셈할 수 있으니까 AN 곱하기 AN 플러스 2 이런 형태로 돼요. 로그 빼면 로그를 붙이면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어차피 같은 로그라 로그를 그냥 빼면 되죠. 이렇게 빼면 이렇게 남는다 뜻이에요. 등비수열이네요. 가운데 있는 항을 제곱했더니 양쪽 끝에는 두 개 항이 곱같다. 등비수열. 따라서 첫 번째 항은 알고 있는 상태니 공비값을 구할 때는 첫 번째 항분의 두 번째 항으로 공비값을 계산한다. 6분의 18, 3. 그럼 S15를 구하는 값이니까 공비가 1보다 크죠? 3-1분의 3의 15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첫 번째 항 6. 이렇게 약분했더니 정답은 3의 15제곱 마이너스 1. 아니요. 잠깐만요. 3이 붙어야 되네. 이렇게. 약분하고 이게 1이 아니고 3이네요. 분배하면 3의 16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첫째 항은 5이고 그 다음에 AN 플러스 1과 AN 플러스 2 이거만 가지고는 좀 이상하죠. 이거 항과 항 사이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2항을 시켜봤죠. 2항을 안 해도 되지만 2항을 시켰다면 이렇게 될 텐데 항과 항 사이 차이가 2가 아니고 2n이네. 그럼 이게 무슨 차이가 있지 해서 잘 모르겠으니까 숫자를 집어넣어봐요. n에 1, 2, 3, 4를 대입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고
이건 2를 대입했다는 뜻이죠. 이렇게 되고 3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다 n 여기 있는 이 n 똑같이 n자리에 n 플러스를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2 곱하기 n 이렇게 되고 이해되시죠? 더합니다. 이렇게 지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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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변 정리하면 an 플러스 1이 남고 이거는 근데 n 플러스까지 가지 맙시다. 일반어 먼저 작성해야 되니까 an이면 뒤는 하나 잡겠죠? an 마이너스 1 2 곱하기 여기 뒤에 곱해져 있는 숫자는 누굴 따라 움직이냐면 뒤에는 항번호를 따라 움직이죠. n 마이너스 1 그럼 이렇게 지워지고 그래서 an항은 an항에서 여기 왜 좌변 보면 얘도 남았지만 얘도 남았어요. an-a1은 이걸 다 덧셈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2가 다 곱해서 나오고 2는 다 곱해져 있기 때문에 2를 곱하고 아닌 걸 쭉 더하다 보면 이거를 덧셈하라는 얘기죠. 그럼 an-5는 2 곱하기 이건 등차수의 합 혹은 뭐 시그마로 보면 되겠죠. 시그마로 표현하게 되면 시그마 k가 1부터 n-1항까지 마지막 항 n-1항이니까 k 공식이에요. k 1, 2, n-1을 집으면 이렇게 되고 그럼 얘는 공식상 저번에 시그마 배웠으니까 2분의 항수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넘어가게 되면 an은 약분되면 n 곱하기 n-1 그냥 계산할까요? n제곱 마이너스 n 넘어가면 플러스 5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일반항이 된 거죠. 그 일반항에 10을 대입하는 뜻이니까 n 대신에 10 대입하면 100 마이너스 10 플러스 5 95가 정답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규칙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점화식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등차나 등비가 아니라 규칙을 찾기 위해서 저렇게 쭉 별한 다음에 덧셈하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항을 꼭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 내용을 이제 파악을 했으니까 이 항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배열되는 상태로 n에 1씩 대입하고 1, 2, 3을 대입하게 되면 이 항은 1항 더하기 2 곱하기 1 3항은 2항 더하기 2 곱하기 2 4항은 3항 더하기 2 곱하기 3 이러다가 n항이 되면 n항은 an-1 플러스 2n-1 이거 쭉 더하다 보니까 좌변은 a2부터 an이 덧셈되어 있는 거고 우변은 a1부터 an-1이 덧셈되어 있고 뒤에 플러스 한 다음에 2가 계속 곱해져 있으며 1 더하기 2 더하기 이렇게 가요. 이런 식으로. 근데 하다 보니까 여기 A2랑 여기 A2는 지워질 거고 여기 A3랑 여기 A3도 이항하면 지워질 테고 이쪽 n-를 넘어가면 여기 n-를 지워질 테고 좌변은 A 하나 남고 우변은 A1 하나 남고 나머지 이거 이 식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항을 하셔도 되고 이항을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이항 했냐 안 했냐의 차이 때문에 뭐 배열은 똑같은 건데 본인이 보시기 편한 방식으로 배열해서 배열한 다음에 숫자를 나열해서 규칙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차 등비가 아니면 사실 문제 보자마자 얘는 일반항이 어떻겠구나라고 규칙 찾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 보통 뭐 하냐면 숫자를 집어넣어서 나열하시면 됩니다. 나열해서 규칙을 찾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건 연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위에 일단 기본형 문제 3-1 푸시고 맨 밑에 3-3 이렇게 두 문제를 풀어봅시다. 첫 번째 1이고 이웃하는 두 항 사이 관계가 다음과 같답니다. 이랬을 때 수열 15항을 계산하시오. 숫자를 집어넣어보죠. n에다 1, 2, 3을 집어넣으면 좌변은 2항이 되고 1항 4 곱하기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3항 2항 4 곱하기 2 마이너스 2 4항 3항 4 곱하기 3 마이너스 2 이래서 n항이 되게 되면 여기 앞에는 n-1이 되고 플러스 4 곱하기 뒤에 있는 숫자는 앞에 있는 바로 항의 번호를 따라 움직이니까 n-1이 되고 뒤에 마이너스예요. 아까 한 것처럼 쭉 다 더하다 보니 이 항을 안 해도 이제 지워지는 항이 이렇게는 서로 지워질 거라고 예상해요. 얘도 이렇게 지워질 거고 이렇게 지워질 거라는 얘기죠. 물론 헷갈리면 이 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좌변은 an이 남고 우변은 맨 위에 얘랑이 남아있는 거죠.
A1 1 플러스 이제 얘를 계산하는 거죠. 요렇게를 덧셈하면 4 곱하기 시그마 K 공식이죠. 2분의 항수 n-1개 곱하기 항수 플러스 1 n. 뒤에는 요렇게 이번엔 덧셈하는데 마이너스 2를 몇 번 덧셈해요? n-1번 덧셈하잖아요. 이렇게. 계산합시다. 1 약분되면 2가 남고 2n을 분배하면 2n의 제곱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2n 플러스 2 따라서 an은 2n 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3이 됩니다. an에다 15를 집어넣게 되면 15의 제곱 얼마였죠? 225에 1을 곱하면 얼마야? 450? 450 마이너스 60 플러스 3 얼마인가요? 393? 이렇게 되겠습니다. 진짜로 풀었어. 보시죠. 이게 갑자기 해담이가 얘기하니까 신뢰도가 뚝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 진짜 풀었다. 자, 다음 계산을 하는 문제인데 여기는 그때도 말했지만 이걸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돼요?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이 떠올라야 되죠? 안 떠올랐나요? 떠올랐어요. 안 떠올랐으면 대략 난감. 떠올랐어요. 이렇게 숫자를 배열하는 거죠. A2 A1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 A3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한 번만 더 A4 A3 플러스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 그래서 AN 마이너스 1 플러스 여기 앞에 있는 숫자는 저 앞쪽 숫자고 뒤에 있는 루트는 요 바로 앞에 있는 숫자죠. 루트 n 마이너스 루트 n 마이너스 1. 그래서 이렇게 지워져요. 이렇게 지워지고 더하면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고 여기는 루트는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져요. 그럼 남은 걸 정리해보면 좌변은 an이 남고 우변은 a1이 남고 플러스 루트 n 마이너스 루트 1. 남은 게 얘 남고 얘 남고 여기 남고 여기 남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an은 a1 값이 1이죠. 1 플러스 루트 n 마이너스 1 이렇게 지워지고 따라서 an은 루트 n이 된다. 그러므로 a75 마이너스 a48 루트 75 마이너스 루트 48 루트 75는 몇 루트면? 5루트 3 마이너스 4루트 3 답은 루트 3 이렇게. 자 2랑은 2고 그 다음에 an 플러스 1. 자 이거는 아까랑 좀 다르게 아까 있는 문제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뒤쪽에 이게 뒤쪽에 뭔가 더하기 빼기로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라면 이번에는 이게 더하기 빼기가 아니고 이 부분이 이제 곱셈으로 처리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수열이 아닐 테니까 규칙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숫자를 집어넣어 보는데 여기다 n에다 1 집어넣으면 a2 그럼 여기는 a1 곱하기 n에 1 집어넣는 거니까 2분의 1 a3는 a2 곱하기 이 숫자는 밑에 건 하나 크고 그러니까 밑에 거는 앞에 있는 이 숫자를 따라 움직이는 거고 분자는 뒤 거를 따라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 있는 숫자가 3분의 2가죠. 앞에 거 따라 움직이고 뒤 거 따라 움직이고 A4 A3 곱하기 4분의 3 쭉 해서 이제 AN 그럼 여기 AN-1 곱하기 N분의 N-1 이번에는 더하지 마시고 곱해보는 겁니다. 쭉 곱해요. 그럼 곱했을 때 좌변만 쫙 곱해보면 A2, A3, AN-1, AN 이렇게 곱이 될 테고 우변을 곱해보면 A1, A2 해서 AN-1 여기까지 곱에다가 곱하기 뒤에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N분의 N-1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왼쪽에 있는 A3과 오른쪽에 있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A2랑 오른쪽에 있는 A2는 서로 같은 곱이니까 약분이 되겠죠. 여기는 A3과 여기는 A3도 지워질 테고 여기 AN-1과 여기 AN-1이 지워져요.
양변에 똑같이 A2, A2가 곱해져 있고 A3, A3 곱해져 있으면 같이 곱해져 있는 공통 인수는 약분이 되는 거니까. 그럼 좌변은 AN이 되고 우변은 A1 곱하기 이쪽이 남았는데 이쪽도 보면 분모 분자, 분모 분자, 분모 분자, 분모 분자 이렇게 지워지겠죠. n분의 1 이렇게 남아요. 그래서 A1 값을 집어넣었더니 AN은 n분의 2. 그래서 이 수열의 20번장을 구하시오. 20분의 2 약분하면 10분의 1. 그러니까 규칙성을 파악하는 문제예요. 하나씩 하나 집어넣어서 규칙을 파악한다. 규칙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를 등차등비로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집어넣어 봅니다. n에 1씩 집어넣어 보니까 이 항은 3의 1제곱 곱하기 앞뒤 좀 바꿔 쓸게요. 1항 곱하기 3의 1제곱 3항은 2항 곱하기 3의 제곱 4항은 3항 곱하기 3의 세제곱 n항은 n-1항 곱하기 3의 n-1제곱 위의 사리를 쭉 다 곱한 거죠. 곱했더니 아까 규칙이 뭐였냐면 이렇게 지워지는 거잖아요. 양쪽에 A2가 같이 곱해져 있으니까 쭉 곱하다 보면 어딘가에 A2가 곱해져 있고 이쪽도 쭉 곱하다 보면 여기도 우변에 A2가 곱해져 있는데 약분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약분될 테네요. 그럼 좌변은 AN이 남고 우변은 A1 값 3 곱하기 뒤쪽을 잘 보면 계속 3을 곱하는데 곱셈을 하죠. 얘랑 곱셈하다 보면 밑은 3이고 지수가 같은 밑끼리 곱셈되면 지수는 덧셈 될 거 아니에요? 1 플러스 2 플러스에서 n-1까지 덧셈이 되겠죠. 그럼 여기만 정리해 보면 등차수열이잖아요. 혹은 시그마 k 공식.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k 얘를 계산한 게 표현상 이건 거고 이거 등차수열 합공식 2분의 항수 곱하기 항수 플러스 1 이렇게 됐습니까? 네, 정리해보면 AN은 3 곱하기 3의 2분의 n-1 이런 느낌으로 돼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A11을 구해야 되니까 여기다 12를 집어넣어요. 그럼 3 곱하기 3에 여기다 12 집어넣으면 12 곱하기 11을 2로 나눈 값이라 66이죠. 66. 얘는 3에 67. 따라서 로그 3의 A12는 로그 3의 3의 67. 정답은 67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1항은 이번에는 또 어떤 꼴이냐. 앞에는 또 달라져. 앞에는 이런 형태였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fn 혹은 n에 대한 관계식 아니면 곱셈되어 있는 fn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번에 배우는 수열은 an 플러스 1은 p 곱하기 an 플러스 q 꼴이에요. 이런 거. 이건 원래 예전에 여러분 수열이 지금처럼 쉬워지지 않고 예전에 꽤 어려웠을 때는 이거를 학생들이 외웠었어요. 이런 꼴은 학교 시험에 매우 출제가 높다 보니까 얘는 일반항을 구한다거나 합을 구하는 공식을 아예 외우고 다녔었어. 예전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수열의 기납적 정의를 한 7, 8개 공식을 애들이 막 달달달달 외우고 다녀서 매번 문제 풀 때마다 고생들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하는 내용은 아니고 또 교과가 바뀌면서 이런 여러 가지 수열의 기납적 정의를 말할 때 수열을 직접 일반항을 구하기보다는 집어넣어서 단계를 통해서 몇 번장을 구하라 이런 문제들이 요즘은 더 대세인 상태라 일반항 구하는 것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공식을 암기하거나 그럴 만한 뭐랄까 좀 당위성이 좀 떨어진다고 그래야 될까요? 자, 규칙은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n에 1 집어넣으면 2항, 그 다음에 2a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3항 2a2 마이너스 1, 4항 2a3 마이너스 1, 5항 2a4 마이너스 1, 6항이죠? 지금 우리가 보는 게 6항이에요. 몇 개 배열 안 하면 되겠네요. 몇 개만 배열하면 금방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이 답은 2, 3은 6, 빼기 1, 5. 이 5를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이해되나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래서 2, 5, 10에서 1 빼면 9. 이 9를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2, 9, 18 입되면 17. 여기다 집어넣어요. 이게 2 빠졌는데? 이게 빠졌네요. 네. 34 빼기 1, 33. 여기다 집어넣어요. 66 빼기 1, 65. 답은 65. 이렇다는 것이죠. 됐습니까? 네. 괜찮죠? 이게 원래 예전에는 저거를 치환해서 등비수열에 대한 형태로 문제를 풀었었는데, 아까 말했지만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아직 여러분이 1단계 지금 선행진도 나오고 있는데, 저거를 뭐 일반항 구하는 걸 정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나중에 그러니까 치환한 상태 등비수열도 계산해야 되고, 복잡한 식인데, 지금은 뭐 그럴 것까지 할 이유는 아직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쪽 파트 넘어가서 기본적인 내용을 다 정리했고, 이제 시험 공부하다 보니까 좀 더 복합적이나 좀 더 난이도 높은 걸 다루다 보면 저 식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A6이니까 이 정도지, 만약 A60 구하라면 저 언제 다 하고 있습니까? 요즘 그런 문제를 잘 안 낸다는 얘기지. 근데 그래도 혹시나 뭐 60까지는 아니라도 뭐 A17을 구하라던가 한 이렇게 좀 약간 17 이렇게 되면 이때부터는 좀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숫자가 커지기도 하고. 그럴 때는 그러면 일반항을 알아둬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럴 때 좀 심화된 교과를 연습 문제 풀 때는 저 일반항 구하는 방식을 그때 가서 설명드릴 테니까 지금은 그냥 대입하는 형태로. 얘도 그렇습니다. A1이 5고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이 5. 뭐 이렇다 내겠죠. 여기서 이제 A1 그러니까 1을 집어넣으면 뭐 A1 곱하기 A2 그게 5. 그 다음에 A2 곱하기 A3 얘가 5. 뭐 계산 이렇다는 거죠. 계속 이렇다는 얘기예요. A3 곱하기 A4가 5. AN 곱하기 AN 플러스 1이 5. 뭐 이렇다는 얘기예요. 숫자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여기서 2항이 나와요. 1. 2항이 나왔죠? 그럼 A3는 5. 다시 5를 집어넣어요. 그럼 5 곱하기 A4가 5. 그럼 A4는 1. 이것도 또 집어넣으면 A4가 1이었죠? 1 곱하기 A5. 5. 그럼 A5는 다시 5. 뭐에 개수자 반복적이잖아요. A1 값이 3이고 A1 값이 5고 숫자가 A1이 5, A2는 1, 다시 5, 1, 5, 1 하다 보니까 이 수열의 일반항은 두 가지로 나눠지죠. n이 만약에 홀수라면, 저 항모랑 홀수라면 답은 5로 써지고, 저 n이 짝수라면 1로 써진다. 그래서 얘 1항, 2항, 3항, 4항, 12항을 더하라. 그럼 여기는 홀수들이 몇 개 있죠? 홀수들이 6개 있죠? 짝수들도 6개 있을 겁니다. 그럼 홀수일 때마다 5인데 5가 6개 있다는 뜻이고 짝수가 1인데 1이 6개 있다는 뜻이죠. 6 플러스 1, 42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1항이 3이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1항을 저로 나누면 뭐 이렇답니다. 규칙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n에다 1 집어넣게 되면 일단 넣어봐야 돼요. 알아봐야 되니까 이 항은 11 곱하기 A1 걔를 7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답이에요. A1이 3이니까 3에다가 11을 곱하면 33이고 33을 7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죠? 5 남나요? 네, 나머지 5. 따라서 A2는 5가 되고요. 그럼 A3은 11 곱하기 A2 나누기 7의 나머지니까 A2가 5였고 거기다 11을 곱하면 55를 7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 남아요? 6. 그래서 A3는 6이 되고 한 번 더 해봅시다. A4 아직 규칙이 정확히 모르겠으니까 11 곱하기 6 나누기 7 66을 7로 나누면 나머지가 3. 아직 모르겠어요. 한 번 더 해봅시다. A5 3 곱하면 33. 아까 33 있었지? 여기 있잖아. 그치? 이 계산법이 또 나온다는 얘기잖아, 지금.
33을 7로 나눈 나머지니까 결국은 이 A5는 다시 5. 결국은 이 숫자가 반복적이네요. 저기 있었네, 맨 위에. 네. A1 값 쓰면 되잖아. 이렇게 세 개가 뱅글뱅글 돈다는 걸 알 수 있죠. 356, 356, 356. 그래서 7로, 그러니까 이 배열이 세 개씩 반복이니까 3으로 나눠서 나머지 1 남으면 이제 3이 되는 거고 2 남으면 5가 되고 3으로 나눠 떨어지는 항의 번호면 그럼 A15는 이게 3의 배수잖아요. 3의 배수면 3으로 나눠 떨어지면 답은 6이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A16은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 남는 거니까 되겠죠. 3. 둘을 더하면 9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에 대해서 다음 식이 성립할 때 A10의 값을 구하시. 이번에는 이제 합과 일반항이 같이 병행돼서 나오기 때문에 식 안에 합도 나오고 이렇게 일반항도 나오는 합도 나오고 일반항도 나오는 저런 케이스들은 합을 AN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AN으로 식을 정리할 수 있도록 어차피 좀 우리 일반항이 필요한 거니까 그렇죠. 지금 처음에 해야 될 거는 n항과 n 플러스 n항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저기는 n자리 대신에 n 플러스 1을 대입해요. 그럼 sn 플러스 1은 어차피 여기 있는 n과 여기 있는 n은 동일한 n이기 때문에 같은 규칙으로 따라 움직이겠죠. 그럼 3an 플러스 1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은 n자리에 그냥 n을 대입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sn은 3an 마이너스 2 그래서 위의 자리를 이렇게 빼내요. 그럼 sn 플러스 1에서 sn을 빼게 되면 n 플러스 1항까지 합해서 바로 앞에 있는 n항까지 합을 빼게 되면 맨 끝에 있는 항만 남죠. 그 메인 끝에 있는 항이 n 플러스 1항이에요. 괜찮죠? 여기를 빼게 되면 3an 플러스 1 마이너스 3an 얘는 서로 지워지고 얘를 이쪽 넘기고 얘를 일로 넘겼더니 2an 플러스 1은 3an 양면 2로 나누게 되면 an 플러스 1은 2분의 3an 많이 보던 수열의 관계죠?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수열이잖아요. 앞에 있는 항이 2분의 3을 곱하면 그 다음 항이 나타난다는 뜻은 등비수열이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비가 여기 앞에 곱해져 있는 2분의 3인 등비수열의 10항을 계산하는 문제니까 A10 A 곱하기 R의 9제곱 A가 1 그럼 1은 곱하나 많으니까 R 2분의 3의 9제곱 네, 이게 이 문제 정답이 됩니다. 자, 필수의 7번 어떤 그릇에 물 10리터가 들어있는데 이 그릇의 물의 절반을 버리고 3리터를 다시 넣는 것을 1회 시행이라고 한답니다. n번째 시행 후 남아있는 물의 양을 AN 그러면 첫 번째 시행 후 남아있는 물의 양을 A1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시행이 뭐였냐면 10리터의 물이 있었는데 거기서 절반을 버린다는 얘기는 5리터를 뺀다는 얘기죠. 그럼 남은 건 절반이 남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남아있는 양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버린 양을 구하는 게 아니고 남아있는 양 원래 양의 절반값 그리고 다시 3리터를 넣었죠. 그러면 A1은 8이 됩니다. 자, A1은 구했는데 그러면 이제 AN과 AN 플러스 1 그러니까 첫 번째 시행과 두 번째 시행의 관계 두 번째 시행과 세 번째 시행의 관계 하다 보니까 뭐 두 번째 시행은 두 번째는 얼마 남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남아있는 물이잖아요. 그 남아있는 물에 먼저 시행해서 남아있던 물에 절반을 버리고 절반을 남기는 겁니다. 남은 양을 계산하는 거니까. 그리고 다시 3리터. 그럼 세 번째는 먼저 있었던 양 A2의 절반을 남기고 다시 3리터. 뭐 이런 식이다 보니까 그럼 AN 플러스 1은 먼저 있었던 양의 절반을 남기고 3리터. 이게 일반항이에요. 이게 이제 점화식이 되겠죠. 근데 이제 절반의 개념이 너무 단순하다 보니까 만약에 3분의 1을 버리고
다시 거기에 3리터를 넣었다. 그러면 AN 플러스 1은 먼저 있었던 양의 3분의 2가 남는 거죠. 3분의 1을 버렸으니까. 그리고 3을 더한다. 이렇게 하면 일반항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뭐 어렵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7-1과 7-1을 빠르게 풀어봅시다. 안 하는 게 못하는 거지.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는 한번 보면 알겠죠. 다음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모양으로 성량계를 배열해요. 아랫변에 놓인 성량계비 n개일 때 성량계비 총 개수를 an. 그러니까 성량계비 개수에 관련된 식이죠. 그러면 두 번째 배열과 첫 번째 배열의 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와 두 번째 관계, 이런 관계가 항상 일정한 비율을 일정한 규칙을 성립시킨다는 게 그 규칙을 찾으라는 얘기인데, 첫 번째는 3개죠. A1은 3이에요. 근데 A2는 한다면 A2를 쓸 때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쓰는 건 의미가 없죠. 이게 무슨 규칙을 찾겠다는 건데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럼 A2를 뭐라 써야 됩니까? 그러면 일단 A1은 3인 건 알겠고 A2는 여기가 지금 뭔가 바뀐 거를 봐야 돼요. 바뀐 것만큼 변화가 발생하는 거니까 요만큼이 하나 있죠. 지금 삼각형 하나에 성량계비 3개. 근데 여기 삼각형 하나에 뭐가 추가된 거냐면 여기 밑에 성량계비가 추가된 거죠. 그럼 추가된 개수, 원래 있던 A1 값, 앞에 있는 것과 비교를 해야 되니까 A1 값에 추가된 개수를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추가됐어요. 일단 6이라고 써볼게요. 그 다음 A3는 이번에는 이렇게죠. 2단 삼각형. 그럼 2단 삼각형 여기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A2죠. A2에다가 다시 밑에 게 더 쓰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자, 이제 뒤쪽도 좀 규칙을 찾아봅시다. A2는 먼저 있는 A1 값에 6이라는 거는 6과 9를 본다면 앞에 있는 첨자랑 따라 움직여 보면 3 곱하기 2로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여기는 먼저 있었다는 A2에 얘는 3 곱하기 3 이런 느낌이겠죠. 그럼 A4는 뭘까? 그러면 A4는 먼저 있었던 A3에다가 3 곱하기 여기는 2는 이쪽에 있는 숫자를 따라 움직이죠. 여기는 3도 여기 있는 숫자를 따라 움직이는 거니까 여기 있는 4는 여기 써지겠죠. 이런 규칙이라면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3 곱하기 N 플러스 1. 그래서 이게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가 되겠네요.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정도 문제가 웬만해서는 안 나오다가 이제 지금 이렇게 수열의 기납수 정의할 때 잠깐 나오는데 중학교 때 우리가 거리 속력 시간은 많이 다루지만 농도는 교과서에 따라 안 다루는 학교들도 있다 보니까 조금 낯선 것도 없잖아 있는데 기본 공식은 알고 있어야 돼요. 기본 공식? 보통 우리는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을 배우죠.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근데 이 식을 변형시키다 보니까 그럼 농도를 구하려면 농도는 소금물의 양 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농도값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럼 공식을 2개 외우지 말고 하나 외운 다음에 나머지 변형하면 되잖아.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인 거죠. 자, 첫 번장도 구하라는데 첫 번장은 뭐냐면 어떤 그릇에 이런 그릇이 있고 농도가 5%인 소금물이 담겨 있었어요. 200이 담겨 있었어요. n번째 시행 후에 소금의 농도를 A1이 했으니까 A1 값은 첫 번째 시행의 농도 값을 구하는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했냐면 이게 농도가 아니죠? 이거를 이제 첫 번째 시행이라는 게 여기서 40g의 물을 덜어내요. 40g의 물을 이렇게 쓸게요 그냥 40g의 물을 덜어내요. 여기서 덜어내는 거니까 농도 5%의 40g의 물을 덜어내는 겁니다. 덜어내고 물 40g을 넣어요. 그럼 물이라는 얘기는 그냥 맹물 넣겠다는 얘기죠. 농도 없이. 이렇게를 넣겠다는 얘기죠. 이게 1의 시행이에요. 그럼 남아있을 때 농도 값을 계산하라는 얘기죠. 그럼 농도 구하는 거 저거였잖아요. 이랬을 때 농도 값은 A1이라고 농도 구하는 공식.
소금 물의 양 200에서 40 뺐다가 40 더하면 그대로 200이잖아요. 그다음에 소금의 양 계산하는데 지금 얘는 소금의 양이 들어있죠? 이걸 A 비커로 합시다. 얘를 B 비커, 얘를 C 비커. A 비커에는 소금이 들어있어요. 소금물이니까. 그럼 A의 소금의 양에서 B도 소금의 양이 있죠? B의 소금의 양을 빼고 C는 소금이 없습니다. 더할 필요 없죠. 어차피 맹물이니까 소금에 계산되진 않으니까. 그러면 A1 한 번 시행해서 얻어진 소금의 양은 요거 두 개를 계산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100분의 농도 5 곱하기 소금물의 양 200 빼기 100분의 농도 5 곱하기 소금물의 양 40 약분하면 10 마이너스 여기 약분하면 2인가요? 그래서 8g 네, 8이 남더라 곱하기 100 그래서 4%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A1 값은 그냥 농도 값을 퍼센트를 표현한 거니까 그냥 4라고 쓰시면 됩니다. A1은 4 퍼센트는 생략하고 이건 지울게요. 이제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시행을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랬을 때 n번째 시행 후에 남아있는 소금의 농도 값을 구하는 거죠. n번째 시행 후 걔를 an 플러스 1과 an의 관계. 그럼 n 플러스 1번째 시행은 어떻게 된 거죠? n 플러스 1번째 시행을 하게 되면 n번째 농도 값을 an이라고 쓰기로 했으니까 거기 200의 물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지금. an 퍼센트. 그죠? n번째 농도값 an 퍼센트. 거기서 다시 an 퍼센트만큼의 5% 그러니까 440g만큼의 an 퍼센트 물을 드러내죠. 그리고 다시 거기다가 40g만큼의 물을 덧셈하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가 나타난 농도를 이렇게 쓰기로 약속한 거죠. 바로 앞에 있는 n번째 시행에서 얻어진 이 결과물에 이 시행을 한 번 더 하게 되면 그때 그 시행에서 얻어진 소금물의 농도를 an 플러스 1로 정의해야 한다. 그럼 농도를 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뭐를 알아야 돼요? 농도 구하려면 소금의 양, 소금물의 양 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이겠죠? 근데 소금물의 양은 아까 했잖아요. 200에서 40 빼고 40 더하면 그대로 200인 거고 앞에 있는 소금의 양을 계산해야 되는데 아까 했던 겁니다. 여기 소금의 양을 뽑아내야 되죠. 100분의 농도 an 곱하기 소금물의 양 200 빼기 100분의 농도 an 곱하기 소금물의 양 40 여기는 소금이 없기 때문에 소금이 계산되지 않겠죠. 약분하면 2an 여기 약분하면 빼기 10분의 4 5분의 2an 얼마나 남나요? 5분의 8 an이 남죠. n번째 시행에서 얻어진 농도값은 5분의 8 an 아니 소금의 양은 이 n번째 시행에서 남아있는 소금의 양은 5분의 8 an이에요. 여기다 5분의 8 an을 대입해요. 그래서 곱하기 100 약분되고 2가 남고 이건 10분의 8이니까 약분하면 5분의 4 an 이 관계네요. 그래서 an 플러스 1과 n항의 관계는 5분의 4 an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잘 했어요? 네. 진화법이라는 게 어쨌든 최초의 항에서 참여된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그러면 최초의 숫자에 참여된다는 뜻은 숫자 자체가 단순하기 때문에 식에다 대입하면 이게 참임을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그 난관이 뭐냐면 아까 말한 5만 번째 항에서 식이 참여됨을 증명했어. 근데 문제는 그 다음 항이죠. 그 다음 항에서 이게 참여된다는 거를 수학적으로 나타낼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뭘 하냐면 일단 1번 최초에 있는 항에서 참여됨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건 쉬운 거니까 직접 보여줍니다. 직접 보여줘요. 수를 집어넣던지 해서 좌우가 참여됨을 확인하는 거죠. 두 번째, 이거는
여기 나와 있죠? n이 k일 때라는 것은 이 k가 뭐냐면요. 임의의 항이에요. 몇 번째 정의할 수 없는 임의의 항이에요. 임의의 항에서 참이 된다고 성립한다고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가정하는 겁니다. 이건 증명하지 못해요. 그냥 가정만 하는 거야. 그냥 야 참이라고 치자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은 만약 n항 k항에서 이 식이 참이 된다고 가정하고 나서 그 다음 뭐 하냐면 k번째 다음 우리가 문제에 냈었던 그 k번째 다음항 k 플러스 1번장에서는 증명을 통해서 네가 알고 있는 수학적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수학적 정리 있죠. 그 증명을 통해서 성립한다는 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수학적 내용을 통해서 이건 k 플러스 1번장에서 무조건 참이됨을 수학적 내용을 통해서 증명, 보여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이런 거죠. 어떤 항에서 참이됨을 그냥 가정해. 근데 이 가정한 걸 통해서 그 다음 항에서 참이된 것을 증명해. 이건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 네모에 뭐를 집어넣냐면 최초에 증명했었던 1항을 대입합니다. 근데 아까 말했잖아. 1항에서 참이된다고 가정하면 이건 증명을 통해서 확인해 줬거든요. 1항에서 참이된다고 확인되면 2항은 무조건 참이에요. 그럼 다시 1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2항이 참이된다고 보면 그 다음 항인 3항도 참이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뱅글뱅글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다 말하지 않아도 모든 자연수에서 이게 참이된다는 걸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전에 뭐 기자가 5만 번째에서 참이됐는데 5만 1번째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렇게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보세요. 최초에서 참이 됐죠? 그 다음에 어떤 임의항에서 참이 된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이 가정된 결과를 통해서 그 다음 항에서 무조건 참이 되는 걸 수학적으로 보셨죠? 그러면 이 임의항에 1을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1이 참이면 2도 참이고 2 참이면 3 참이고 3 참이면 4 참이고 5만이 참이라면 당연히 5만 1번째도 참이 되겠죠. 그러면 모든 수에서 참이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자들이 조은재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아까도 조은재님 그 다음부터 뭐 하면 돼요? 가방 들고 전 세계를 돌면 됩니다. 그런 느낌이 나는 거죠. 자, 그러면 조은재 선생님이 어떤 걸 증명하시는지 봅시다. 네, 조은재 선생님이 이걸 증명하셨어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시오.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래요. 모든 자연수에서 이렇게 좌변이 근데 뭐죠, 선생님? 좌변은 뭐 어떻게 더하라는 건가요? 만약 n이 1이면 좌변은 1의 제곱이 끝이에요. 항 번호의 제곱이 끝항인 거야, 사실은. 그럼 항 번호가 1이면 1의 제곱이 끝항인 거예요. 그럼 우변은 여기 n에 1 집어넣으라는 뜻이죠. 6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 1 좌변 1, 우변 1 1항에서 참이됨을 증명했죠. 보여준 거예요. 1항에서 이 등식이 참이되는 걸 보여준 겁니다. 두 번째, 근데 이게 임의항에서 그러니까 임의항을 그냥 K라고 잡는 거예요. n이 K일 때, 그럼 n이 K라면 1항의 제곱, 2항의 제곱, 3항의 제곱 해서 K번째 항의 제곱의 합. 그 합은 6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K 플러스 1 곱하기 2K 플러스 1. 여기서 참이 된다고 얘는 가정하는 겁니다. 아직 참임을 증명을 못했어요. 그냥 가정만 하는 거예요. 나는 K번장임을 증명하는 게 아니고 K 플러스 1번장이 증명을 통해서 참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 위가 참이라면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집어넣어도 참일 거야 를 증명해요. 그런 다음에 이 K에 2를 대입해요. 그럼 당연히 2항이 참이 됩니다. 2항이 참이 되면 다시 3항이 참이 되고 모든 자연수 참이 된다 뜻이죠. 그런 느낌을 증명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K 플러스 1번째가 참이 된 건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러면 위에 썼던 등식을 활용합니다. 위에는 등식이 이거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등식의 성질을 배울 때 뭐라고 배웠냐면 좌변과 우변이 서로 같습니다. 그럼 좌변에 일정한 수를 더해도 이게 일정한 수예요. 좌변에 일정한 수를 더해도 우변에도 똑같이 그 수를 더한다면 여전히 그 등식은 참이 된다. 이 내용이죠. A와 B가 서로 같다면
같다고 가정한다면 A 플러스랑 B 플러스는 당연히 참이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 증명법이잖아요. 그렇죠? A, B가 만약 서로 같다면 얘는 당연히 참이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 정리예요. 누구도 반론할 수 없는 수학적 정리라는 거죠. 그래서 좌양변에 K번장에 성립했던 이 등식에다가 양변에 K 플러스 L 제곱을 덧셈합니다. 왜 K 플러스 L의 제곱을, 왜 꼭 K 플러스 L이 됩니까? 그러면 이유는 항번호의 제곱이 수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K번장의 끝이 이거라면 K 플러스 1번장은 그 다음 항인 K 플러스를 제곱한 게 분명히 들어가 있을 테니까 그걸 감안해서 이 임의의 수를 덧셈하는 거예요. 근데 좌변은 따로 쓸 필요 없어요. 우변을 정리해야 되는데 우변은 얘랑 덧셈하다 보니까 K 플러스 1이 공통인수죠. 그래서 K 플러스 1을 바깥으로 뺍니다. 그럼 남은 건 6분의 1, 6분의 K 하고 분배하면 6분의 요거랑 요거 남았다는 뜻이죠. 2K 제곱 플러스 K 더하기 얘는 K 플러스 1 남았잖아요. 6분의 6K 플러스 1 이렇게 남았을 텐데 6을 분배하게 되면 6K 플러스 6이 될 거예요. 이걸 통분하는 거예요. 6분의 2K 제곱 플러스 7K 플러스 6이 돼요. 됐나요? 인수분해합니다. 여기 인수분해할 자리가 없어서 일로 갈게요. 2K 제곱 플러스 7K 플러스 6 여기 2K 여기 K 여기 3 여기 2 여기 3 이 둘 다 플러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이 식이 6분의 K 플러스 2 곱하기 2K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이 분모에는 6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6분의 1 그 다음에 K 플러스 1 그 다음은 얘랑 곱 K 플러스 2 2K 플러스 3 이렇게 돼요. 자, 결론을 써보면 이렇죠. 결론이 뭐였냐면 결론은 다른 색깔로 결론을 써보면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에서 K 제곱에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덧셈한 결과는 얘랑 같다는 얘기예요. 6분의 1 곱하기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 곱하기 이거 옆에다 쓸게요. 6분의 1 곱하기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 곱하기 2K 플러스 3과 같습니다인데 이 결론이 뭐냐면 원래 얘는 뭐랑 같았죠? 얘랑 같았잖아요. 6분의 1 K 플러스 1 2K 플러스 1과 같은데 여기 있는 K 자리 대신에 여기 있는 K 자리 대신에 여기서 K 자리 대신에 K 플러스이 들어와서 K 플러스 1의 제곱의 합이 마지막 항이라면 그러니까 여기는 항 번호 있죠. 이 항 번호가 K에서 K 플러스 1로 바뀐다면 좌변은 여기까지 덧셈이 될 테고 이 K도 K 플러스 1로 이 K도 K 플러스 1로 이 K도 K 플러스로 바뀌게 되면 얘가 K 플러스 1로 얘가 K 플러스 1로 얘도 K 플러스 1로 이렇게 바뀔 거예요. 얘가 K 플러스 1로 바뀌면 얘도 K 플러스 1, 얘도 K 플러스 1, 얘도 K 플러스로 바뀌겠지. 그래서 정리했더니 얘가 여기 있고요. 얘가 여기 있고요. 얘를 분배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아까 항의 번호가 K가 마지막이었다면 이 식이 성립한다고 아까 말한 가정했죠. 가정했는데 항 번호에 K 자리 대신에 K 플러스 1을 집어넣어서 항 번호에 K 자리 대신에 K 플러스 1을 집어넣게 되면 좌변은 이렇게 써지고 우변은 이렇게 써지는데 정리해봤더니 결과는 이렇게가 남더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근데 이 결과가 양쪽 끝에는 이 결과가 여기 항 번호에 K 대신에 K 플러스 1을 대입한 결과와 좌변이 같아지고 우변에 K 자리 대신에 K 플러스 1을 대입한 결과와 결론은 같아진다는 뜻은 K번장에서 이 식이 참이됨을 가정을 한 거라면 당연히 등식의 성질 A, B 서로 같고 A와 B의 똑같은 수를 더하면 그 결과도 같다라는 이 등식의 성질에 따라 K번장에서 참이됨을 가정한다면 K 플러스 1번장은 등식의 성질에 따라 무조건 참이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얘는 아직 참인지 몰라.
얘는 참인지 몰라. 하지만 얘가 참이라고 가정하면 이건 당연히 참일 테니까. K번째 항에서 참인 걸 몰라. 하지만 등식의 성질에 따라 K 플러스 1번째 항에서는 위가 참이라면 아래도 무조건 참일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이 K 자리에 뭘 대입하냐면 2를 대입해요. 1 대입하면 당연히 얘가 참일 테니까 2가 참이 되고 2 대입하면 3항, 3 대입하면 4항. 계속 모든 자연수에서 이 등식이 참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죠. 아셨습니까?